지금 러시아에선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5선, 종신 집권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난민, 일반인들의 피해 상황입니다. 오늘은 10년째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맡고 있는 천만 배우 정우성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달 2월 24일로 지금 2년을 넘었습니다. 네. 정우성 대사라고 여쭙겠습니다. 대사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2022년 10월에 이제 제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만났죠. 유엔 난민기구 이제 그 지원센터에 가서 할머니와 손녀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 전쟁을 피해서 간 넘어오신 분들이라 그 할머니가 겪은 어떤 상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있는 어떤 가족들의 안정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저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만났던 그 난민들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잠재적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호 대상자 수는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의 난민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냥 중남미 지역하면 뭐 반군들이나 지역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난민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제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중남미의 지금 보호 대상자가 2,140만 명이고요. 콜롬비아 내에도 이제 무장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네. 국내 실향민들이 많아요. 그중에 55%가 아동이고 51%가 여성이거든요. 또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고립되는 상황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뭐 난민들이 의료나 교육 같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 키트를 나눠주는데 위생 키트인 거죠. 간단한 뭐 휴지 그리고 물통이라든지 그리고 일교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작은 담요 같은 거 키트들이 또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처음 접한 거는 그 일본 작가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시트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영화로 하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해서 이제 겁없이 뛰어들었죠. 오픈 인터뷰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2018년도에 정말 힘들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사회가 다 들썩였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했고 어떤 폭력과 연관되지 않을까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혹여나 피해를 네. 입을까. 그 개인의 일탈이 그냥 바로 그냥 난민이라는 단어로 해서 난민 전체는 다 저래라는 사회적 인식이 그냥 덮여 씌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데뷔 30년 만에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라는 수식어를 받으셨습니다. 서울의 봄이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뭐 이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담감은 있죠. 사실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가장 이렇게 각색되고 가공된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도 하기도 했어요. 네.
데뷔가 1994년이신 거죠? 30년 동안 하시면서 명대사도 굉장히 많지 않으셨어요? 명대사 저는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명대사 중에 좀 난 이 대사가 정말 좋더라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내 머리 속에 지우기 위해서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거는 그 유행 대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아, 솔직히 모르셨습니까? 네, 네. 어. 그 이후에 뭐 대한민국 일꾼은 다 같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태신 아이고 이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일꾼은 다 같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대사를 좋아해 주시는 거 같고. 아, 이 30년 동안 연기계 있으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냥 신선함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비트라는 이제 막 정우성에게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수식어를 씌워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탈피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똥개의 철민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풍 다녀온 기분이거든요. 어.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 연기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쉴 때 그냥 무조건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없고요. 지금의 연기를 본인이 보셨을 때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주시고 싶으십니까?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러우십니까? 아, 제작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연출과 제작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난민 영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나가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너무 이렇게 이 상황과 이렇게 좀 밀접해 있는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계가 더 떨어졌을 때 좀 더 차분히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 정우성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